빠질 때는 비중을 좀 늘려가는 전략, 상승 구간에는 그래도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에 접근을 유의하지 않을까. 일단 뭐 목표 주가가 상향이 돼서 접근하기보다는 지금 반도체의 수급 쏠림은 사실 시장의 어떤 흐름들을 좀 대변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, 그만큼 삼성전자, SK하이닉스, 뭐 크게 보면 현대차 이외의 종목들 좀 제외하면 사실 매수가 붙는 뭐 종목이 좀 제한적인 것이죠. 그렇다고 해서 많이 눌렸던 종목들을 좀 산다면 오늘같이 주가가 좀 조정받을 때 해당된 섹터들이 좀 더 크게 좀 밀려있는.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. 삼성전자 노조 협상 결렬 이후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요. 지금이 오히려 저점 매수 구간이라는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? 일단 우리가 좀 소위 포무라고 하죠. 접근하고 싶어도 좀 접근을 못했는데, 사실 뭐 삼성전자가 고점에서는 오히려 좀 부담이 돼서 못 사고, 만약에 빠지게 되면 또 더 밀릴까봐 좀 무서워서 못 사고, 이제 이런 형국들이 좀 재차 반복이 되고 있죠. 최근에 삼성전자가 한 6% 정도 조정을 좀 받은 게 있어요. 당시에 거의 뭐 오후장 부분에서는 종가 부분까지 뭐 주가 좀 회복을 했고, 최근 기준에서 보면은 뭐 가장 좋은 매수의 기회가 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, 오늘도 좀 소폭 좀 한 5%대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,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삼성전자는 부담의 요인보다는 저는 충분히 매수 관점에서 접근이 유효하다. 일단 올라가더라도 저는 사실 적은 비중이라도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좀 편입해야 되는 섹터는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편입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, 다만 지금 이 노조의 파업 리스크 때문에 SK하이닉스의 전반적인 4월 수익률이라든가 5월 현재 수익률 대비해서 삼성전자가 그렇게 크게 올라가진 않았습니다. 뭐 4월의 경우에는 뭐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는 언더퍼폼을 좀 했고, 5월 수익률 기점에서 보면 한 20%대, SK하이닉스가 한 40%대 상승했던 것에 비해서는 절반 정도 이상, 한 50% 이상 정도의 격차가 좀 있기 때문에 파업 리스크가 만약에 해소가 좀 된다면 일단 뭐 상당히 벌어진 일단 주가 수익률 부분들은 상당히 좀 키 맞추기가 좀 있지 않을까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. 시장 고점 우려도 많은데요. 삼성전자, SK하이닉스를 아직 보유하지 않은 투자자들은 지금 매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? 빠질 때는 비중을 좀 늘려가는 전략, 상승 구간에는 그래도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에 접근을 유의하지 않을까. 일단 뭐 목표 주가가 상향이 돼서 접근하기보다는 지금 반도체의 수급 쏠림은 사실 시장의 어떤 흐름들을 좀 대변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, 그만큼 삼성전자, SK하이닉스, 뭐 크게 보면 현대차 이외의 종목들 좀 제외하면 사실 매수가 붙는 뭐 종목이 좀 제한적인 것이죠. 그렇다고 해서 많이 눌렸던 종목들을 좀 산다면 오늘같이 주가가 좀 조정받을 때 해당된 섹터들이 좀 더 크게 좀 밀려있는 그런 형국들 좀 고려해보면 수급의 방향성들이 좀 더 뚜렷하거나 명확하게 뭐 조정 구간에서 매수세가 참 잘 붙고 있는 뭐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십니다. 삼성전자 30만 원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? 일단 삼성전자 주가가 29만 기준에서 봤을 때 한 3-4% 정도 오르면 이제 30만 원이쯤 되는 셈이죠. 그렇기 때문에 뭐 파업 리스크가 좀 없었다면 뭐 진즉에 저는 뭐 돌파가 좀 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갖고 있고, 다만 뭐 30만 원만 좀 보는 것이 아니라 뭐 파업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되었다면 SK하이닉스의 추정 수익률을 좀 대비해 봤을 때 뭐 33만 원까지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여러 건 좀 충분하지 않았나. 그만큼의 좀 갭차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저는 뭐 단기적 관점에서 파업 리스크 해소 관점 이후에는 30만 원이 아니라 뭐 한 33만 원 정도까지를 목표가로 좀 단기적인 목표가로 좀 설정해서 투자 접근 대응하는 것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아주 보고 있습니다. SK하이닉스는 계속 흐름이 강한데요. 200만 원 전망 가능하다고 보시나요? 어제 200만 원 돌파를 좀 했죠. 오늘은 대체적으로 이란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높은 메시지가 좀 나왔어요.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란에 대해서 더 이상 인내하지 않을 것이다. 그럼 뭐 강경한 좀 메시지가 좀 수급적인 노이즈가 좀 됐고, 전체적으로 좀 과일 양상에서 해당되는 메시지 때문에 좀 눌린 것인데, 기조를 보면 뭐 SK하이닉스가 뭐 200만 원 돌파 가능성 뭐 충분히 좀 이룰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, 200만 원 관점보다는 현재 수급 기조를 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도 한 230만 원 이상은 좀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좀 충분하지 않을까. 특히나 전반적인 전반적인 반도체 섹터의 수급 여건들이 좀 개선되고 있고, ADR 증서에 대한 상장 이슈 이후에는 외인 중심의 매수세 전환에 대한 어떤 기회 요인들이
오히려 이제 삼성전자 대비해서 탄력도를 좀 더 키울 수 있는 배경이 좀 되고 있지 않나 좀 보겠습니다. 국민상장펀드 출범과 삼성전자, 하이닉스 ETF 출시 일정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? 일단 국민성장펀드는 22일 출시가 좀 예고가 좀 되고 있고,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일단 2배 레버리지 ETF의 출시일이 원래 한 22일 정도였는데 지금 한 27일로 좀 변경된 것 같아요. 27일자로 좀 유력한 상황이고, 일단 뭐 2배 레버리지 ETF에 대한 출시 기대감들은 뭐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에 대한 단기적인 기대감으로 인해서 저는 뭐 일부는 좀 선반영이 좀 됐다라고 좀 보고 있고, 국민성장펀드의 경우에는 전체 내용들을 봤을 때는 초기 규모가 한 6천억 정도죠.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일단 전체 연수도 5천만 원 미만의 소득자한테 20% 정도를 이제 우선적으로 좀 배정하고, 그 이외에는 국민 대다수가 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배정을 하겠다라고 좀 예고를 좀 한 상태고요. 손실을 정부가 20% 정도를 좀 보장을 합니다. 이 요건 때문에 일단 뭐 참여도가 굉장히 좀 높아질 수 있고, 흥행 기준은 우리가 좀 사실상 좀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가 좀 되고 있는데, 전체적으로 좀 예고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면 첨단 산업에 대한 이제 배분이기 때문에 이 낙수 효과는 뭐 반도체, 그 다음에 2차 전지, 뭐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골고루 이제 편입될 수 있는 부분들. 향후에는 이와 연동되고 있는 패시브 수급에 대한 유입 효과까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급 여건들에 대한 개선은 상당히 좀 우호적인 여건 안에서 이뤄갈 수 있겠다라고 좀 보겠습니다. 4월 PPI 쇼크에도 S&P 500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. 특히 반도체 중심 상승이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? 일단 AI 버블 이슈가 첫 번째 좀 가장 큰 논란이 좀 됐죠. 여기 대해서 뭐 수익성 지표라든가 재무적인 부담, 뭐 투자 유치에 관련된 이슈,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는 뭐 추가적인 어떤 상승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우려감들이 좀 제약적으로 좀 반응이 좀 됐었는데, 일단 빅테크 기업들이 이번 1분기 실적 발표를 좀 기점으로 봤을 때 메모리 기업들에 대한 주가 상승 탄력도라든가 미국의 테크 기업들에 대한 상승률이 재차 좀 부각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수익성 지표가 좀 너무 좋았다는 부분들. 일단 수익화에 대한 어떤 논란 부분들이 이번 실적을 통해서 많이 좀 해소가 된 점들은 긍정적이다라 좀 보고 있는데, 대체적으로 보면 뭐 KPX에 대한 투자 기조도 상향 유지가 좀 되고 있고, 내년도에 뭐 블룸버그 데이터에서 예측했던 데이터를 보면 전반적인 KPX에 대한 투자 기조가 보수적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이 좀 있었거든요. 이런 것들이 이번 뭐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하반기 캐펙스 투자 기조가 상향 유지가 좀 되는 부분들은 내년까지도 상향 유지될 가능성이 좀 높다는 관점에서 상당한 우려감들을 좀 완화시켰다라고 좀 보고 있고, 수익성 부분에 대한 논란 부분들도 투자 대비 성과가 뚜렷하게 좀 나오고 있다는 점들이 좀 확인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에 대한 속도를 좀 늦추거나 보수적인 투자를 좀 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.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반도체 사이클을 조금 더 장기화시킬 수 있는 기대 포인트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관점은 뭐 최근에 물가 지표에 관련된 수급적인 노이즈가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도체 전반적인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들을 조금 더 반영시키지 않았나라고 좀 보습니다.